한안갑 이광재, 평택을 김용남, 안산갑의 김남국 전 의원들이 전부 다 배치가 됐고 김용 부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제 공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승복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백의종군 하겠다, 당 승리 위해서 뛰겠다. 뭐 본인이 뭐 저 얘기 외에 뭐 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번 민주당 공천 어떻게 보셨어요? 재보궐 배치하는 거 보시고. 뭐 예상대로 됐다 네, 수준이에요. 네, 그냥 송영길 전 대표를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게 좀 저는 관건이었다고 보는데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다음번 전당대회 지금 민주당 분들은 지방선거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네, 정말로 그냥 지방선거 이미 이겼다 해요. 샴페인 땄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8월달 전당대회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네. 그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변수예요. 분명한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를 놓고 정청래 당지도부가 매우 고심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인천 본인이 원하던 인천 지역구를 좀 주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걸로 보이고 또 송영길 대표를 해주는 걸로 이제 반대급부로 친명으로 불리는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은 백의종군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없는 게 백의종군은 원래 관직을 가질 만한 사람, 원래 훌륭한 사람이 자신이 그 직위도 내려놓고 뛰겠다라는 그런 말뜻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관직이 아니라 지금 보석으로 나와 계신 분이에요. 징역 5년 받고 2심에서 징역 5년 받고 보석으로 나와 계신 분인데 아니 보석 안 받았으면 그냥 옥중 출마하시려던 거였다고요. 네. 근데 이런 분이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과연 어울리긴 하는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그래도 마지막 선은 좀 안 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변인님은? 우선 다른 어떤 혐의가 그냥 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전재수 후보보다도 네. 더 심각한 케이스에 2심까지 징역 5년이 나왔으면은 징역 5년을 간단한 어떤 그런 뭐 간단하지 않지만 범죄가 경범죄 네. 같은 데다가 형을 부과하진 않잖아요. 그 5년이면 상당히 중범죄고, 네, 그 이런 분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60분이 넘게 이렇게 일종의 어떤 연판장 같이 성명까지 네. 내면서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이제 지지층 안에서야 뭔가 좀 이 친명계인 분들한테는 뭔가 감흥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거를 일반적으로 보는 국민들은 뜨아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좀 보면은 제 또래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가 좀 많아요. 네, 그렇기도 한데 요즘은 뉴스를 좀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정과, 그 다음에 몇 년형, 그 다음에 공소 취소 이런 식으로 뭔가 법률 용어라든지 형량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선거를 앞두고 정과자가 뭐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 중에 뭐 30%가 넘는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보면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 할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용이라는 카드를 쓰게 됨으로써 지금 PK도 접전으로 됐고 그렇죠. 서울도 3%대로 지금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을 취하다가 나머지를 다 놓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냥 이건 저의 추측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위해서 뭐 본인의 의도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국조위도 있었고 네네네. 뭐 공치모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이 민심이 진짜 죄가 없었는데 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안 갔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김용 씨에게 만약에 공천을 준다?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대통령의 리스크를 더 꺼내는 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 김용 씨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결정은 어쩌면 대통령이 그걸 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봤어요. 우리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 우리 서영교 위원장 아니신가요? 팀킬인가요? 그러니까요. 김용 부원장이 안 될 거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던 것은 뭐 정치권에서 많은 예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광재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뭐 김남국 의원도 뭐 안산하고 연관이 있었으니까 적절성을 더 떠나서 일단은 안산 쪽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광재 의원은 좀 뜬금없었어요.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언급을 함으로써 갑자기 전략 공천이 됐거든요. 선당 후사의 캐릭터로.
어떻게 보세요? 하남이라는 데가 네. 애초에 그 이전부터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 네. 이게 네. 하남이 한 선거구였다가 가불로 나뉜 게 2년 전 총선이었단 그랬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을에는 김구 선생 증손이 가고 네. 갑에는 맞아요. 갑자기 추미애가 하남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추미애라는 분이 가가지고 그냥- 거기 당내 분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광진구가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에 추미애 그게 뭔 상관이야? 가불이 다른데. 아니 더 가까운 강동구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라 거기에 따로 이제 맡을 만한 분이 없었나 봐요. 그 시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안 하신다고 하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나 공천할 수 있는 전략 공천 지역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거기에 뭐 용남, 하남, 가남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결국 이광재 지사가 가게 되는 거고 그거는 연동이 된 거죠. 네. 조국 대표 평택을 누가 하냐 거기에 이제 이광재 지사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제 김웅남은 뭐 밀린 거죠. 경기도지사 선거에 우리 개혁신당 조홍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오늘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네. 선언도 하셨었죠. 맞습니다. 조홍천 전 의원이 이제 보니까 전제는 단일화는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아마 선거를 완주하실 거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우리 뭐 개혁신당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면 조홍천 후보가 나와서 어떤 경기도지사 선거에 어떤 영향이 될지. 상당한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한 거죠. 음. 네, 왜냐하면은 경기도지사 선거는요,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딱 마땅한 선거가 아닐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그냥 이 후보다 찍으면 되지. 음. 제가 보기엔 그러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에서 되셨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준비가 덜 된 후보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죠. 실제로 그 정도로 이제 느끼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특히 토론회를 만약에 민주당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보셨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 경기도의 행정을 맡겨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봐야 돼요. 다른 대안을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쯤이면 먼저 후보를 내고 원래 약간 열세인 쪽이 먼저 후보를 내요. 네. 먼저 후보를 내고 먼저 선거를 뛰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후보가 나오지 않았어. 5월 2일에 정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 누구 찍어? 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3의 대안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응천 후보가 지금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정말 조응천이라는 사람이 지금 경기도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집중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럼 네. 이제부터는 조응천 후보님께서 이 부분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보이고 저희 개혁신당의 가치나 이런 거를 제대로 얘기를 해서 정말 경기도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봐요. 어떠세요? 조홍천 후보 출마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조금박해 때부터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경기도는 조홍천 의원 나오신다고 딱 하고 나서 야 어느 쪽 표가 저기로 갈까 사실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네. 보수층에서도 바른 말 하시는 분이고 따끔하게 할 말 다 하시는 분으로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은근히 호감도가 좀 있으시기도 하고 또 이제 민주당에도 계셨고 하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지만 또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네. 후보가 또 결정이 되고 일단은 나면 네, 5월 네, 2일 한 분으로 5월 2일 날.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어떤 공약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토론을 정말 많이들 시청을 하실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 가지고 승부하는 곳이 아마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수의 어머니께서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낙점이 되셨기 때문에 네, 또 그 좀 보는 재미가 꿀재미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지금 약간은 추미애 후보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의 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그다음에 그쵸. 경기도가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추미애 후보라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조직이 아무래도 네, 무시할 수 없죠. 뭐 네. 국회의원도 많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윤희숙 대변인은? 경기도의 선거 상황을 좀 먼저 봐야죠.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계속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서울 인구가 이제 9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와 서울에 올 수 있는 인구가 서울에 못 가고 경기도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인구가 이제 거의 1,500만 명 가까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선거 구도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추미애 후보라는 거를 빼더라도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60석 넘는 의석 중에 저희 당 의석수 6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6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숫자가 실현이 됐고 지난번에 8개였나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의 총선에서 그 정도밖에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그런데 상대 당은 후보를 한 달 전에 확정해서 지금 가고 있고 후발주자가 돼버린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정치 고인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3의 선택이 나왔다고. 여기에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 후보가 있어야 무슨 말을 하지. 후보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무슨 구도가 어떻고 조응천 후보에 비해서 이 후보가 네. 어떻고 이런 말을 네. 그래도 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아까 추미애 후보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데 네. 오히려 평가절 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용적인 투표를 하는 곳, 네. 이념이 아니라 네. 가장 실용적인 투표를 하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네. 경기도민들만큼 부동산, 교통, 교육 이거에 대한 갈망이 많은 곳이 네. 없어요. 네. 실제로. 왜냐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삶의 이제 수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사는 곳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네. 1시간 걸려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 아이들 교육 환경은 서울보다 떨어져. 네. 부동산 값은 안 올라.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한 분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실용적인 투표를 하시고 누구보다도 이런 경기도지사 행정을 잘해주길 바란다는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인 수완이 있을지 몰라도 행정적인 수완이 높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이번 후보 경선 그 부분에서도 토론회를 보면서 GTX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 보면서 과연 어떤 경기도민들이 이걸 보고 추미애 그렇죠. 보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준비가 덜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실용적인 투표를 하는 경향을 봤을 때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 같다, 잘 실행시킬 것 같다라는 실용적 투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응천 후보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무서운 게 저는 네. 예전에 제가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또 벚꽃 피고 막 이럴 때 주말에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고 네, 네, 근데 어떤 분이 슥 지나가면서 네. 아이가 아주 조그만 네, 여자아이였어요. 네, 딸인데 네. 저를 싹 쳐다보고 딸을 딱 보면서 네. 아빠는 무조건 1번이야. 아, 그러고 그래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도 무시 못하겠다. 그래서 내용을 좀 많이 보시고 그 사람의 비전을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생각보다 실망했다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세력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각각의 콘크리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네. 것도 뭐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인물이나 정책을 보고 뽑아주는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도 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또 선거 전략은 짜는 거니까